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프 딥러닝을 활용한 암병리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암 환자 생존율 예측 및 암 미세 환경 마커 발굴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용주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시대가 지금 암 한 사람의 신체에서 전체 이런 유전체를 보는 시대에서 좀 넘어가서 37쪽에 서로 다른 세포들 각각을 어떻게 서로 다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세포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단일 세포 단위의 분석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단순히 하나하나 세포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은 보이고 있는 그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는 암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또 스트로마 세포와 같이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환자의 실제로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인터랙션들이 사실은 패솔로지 이미지라고 하는 이 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다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패솔로지에는 크게 세 축의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이톨로지라고 하여서 실제로 세포의 모양, 그리고 세포 핵의 모양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라고 하여서 어떤 출혈과 같이 또 혹은 암세포가 어떤 자라나는 패턴들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또 계속 발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와 같이 서로 다른 세포들의 연관관계와 같은 것들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패솔로지, 전통적으로 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현미경을 통해서 관측이 되던 것인데요. 최근에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여서 이런 병리 조직, 암 조직을 고해상도로 스캐닝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병리 이미지들이 되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또 이미지 분석으로 활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는 보통 한 1에서 2GB로 꽤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 픽셀 수도 대략 10만 바이 10만 픽셀이 넘어가는 되게 고해상도의 대량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패솔로지의 기본적인 세 가지 피처들이 모두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당연히 이미지가 디지털화되고 이미지가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딥러닝이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에 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이런 프로세싱 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이런 패치 단위로, 작은 패치 단위로 쪼개어서 패치 단위의 분석을 많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로 이런 패치 단위의 컨볼루션 뉴럴 넷과 같은 딥러닝을 적용을 하여서 이런 패치 단위의 어떤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패치 단위로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넷을 적용을 하고 패치 단위로 다시 이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은 이렇게 패치 단위로 사실 쪼개서 생각을 하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톨로지와 같은 그런 국소적인 피처는 당연히 잘 대변을 할 수 있겠지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와 같이 어떤 세포들 간의 연관관계와 같은 것들은 이런 하나의 패치 단위로 보면 되게 표현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착안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관계성,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피처를 딥러닝을 통해서 좀 표현해 보고자 저희는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그래프를 표현한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어떤 패치 단위로 자른 다음에 그 패치 하나하나를 그래프의 구성 단위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패치들을 좀 컴프레스해서 되게 좀 컴팩트하게 이 되게 고해상도의 대량의 이미지를 컴팩트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컴프레스된 그래프를 좀 제안을 해 보았었고요. 네, 이렇게 컴프레스된 그래프를 만들고 이 컴프레스된 그래프에 그래프 뉴럴넷이라고 하여서 그래프에 적용 가능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도록
좀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발굴할 수 있을까와 같은 해석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T그래프라고 하여서 Human Environment Associated Context Analysis Using Deep Graph Learning라고 제가 명명한 T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그래프는 아래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이 병리학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병리학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실 때 단순히 하나의 국소적인 영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들에 좀 둘러싸여 있다 혹은 면역세포가 어떤 스트로마 세포들에 이렇게 막혀서 인필트레이션을 못하고 있다와 같이 어떤 세포와 세포 간의 관계성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어떤 패솔로지컬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이 그래프를 활용한 이 홀슬라이드 이미지 분석은 사실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병리학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시던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홀슬라이드 이미지가 있으면 이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앞서 사실은 컨볼루션 뉴럴넷에서 활용한 것과 같이 되게 작은 패치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링을 진행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패치를 프리트레인된 컨볼루션 뉴럴넷을 활용을 하여서 어떤 싱글 피처 벡터로 저희가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변환된 싱글 벡터를 기준으로 이런 패치와 패치 간에 사실 시밀러리티를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 패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근처에 그 패치와 피처 벡터를 기준으로 시밀러리티가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패치들이 있을 경우 그 패치들을 모두 하나의 패치로 에버리지 하여서 컴프레스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12개 서로 다른 패치가 되게 비슷한 유사한 패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싱글 패치로 에버리지를 하여서 표현을 하고자 하였고 이렇게 에버리지가 된 패치들을 그래프로 구성을 하여서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가 되도록 하고 그래프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피처 시밀러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하여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그래프를 활용을 하여서 저희가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프 딥러닝, 그래프 뉴럴넷을 학습을 하였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를 해석하여서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나 같은 것들까지 해석한 것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어 메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어 메서드 첫 번째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는 좀 아셔도 그래프 뉴럴 넷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되게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딥러닝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그래프 뉴럴 넷의 다른 이름이 메시지 패싱 뉴럴 넷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 B, C와 같은 것들이 이제 노드로 그래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습을 하는 것이 이 A라고 하는 이거 A라고 하는 센터 노드가 있을 때 B, C라고 하는 인접해 있는 노드들을 어떻게 변환하여서 나한테 정보를 보낼까, 메시지 패싱을 할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이 학습을 하는 것이고 B, C에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전달되어 왔을 때 내가 A라고 하는 이 노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러면은 BC에서 패싱된 그런 피처들을 다시 어떻게 좋은 피처로 바꿀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배우는 게 그래프 뉴럴 넷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활용된 코어 메소드가 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이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어떤 확률 분포로 예측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인 뭔가 머신러닝과 같은 방식에서 많이 쓰이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콕스 리그레션과 같은 방식을 그러면 딥러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저희가 딥러닝을 사실 구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로스 펑션, 결국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오브젝티브에 해당한 로스 펑션을 콕스 리그레션에서 활용하는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으로 교체를 하여서 딥러닝 전체가 콕스 리그레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그렇게 두 가지 코어 메소드가 있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와 별개로 또 세 가지 챌린지가 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되게 홀슬라이드 이미지가 되게 복잡하고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한 번에 사실 그래프 뉴럴넷이라던가 딥러닝에 활용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실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걸 컴프레션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택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패치 단위를 이제 프리트레인된 컨볼루션 뉴럴넷을 활용을 하여서 어떤 싱글 벡터, 싱글 피처 벡터로 이제 전환을 하고 제가 슈퍼 패치라고 사실은 명명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하나의 임의의 좀 센터 패치 하나를 골랐을 때 그 근처에 실제로 피처 벡터 와이즈하게 시밀러리티가 뭐 75%를 넘는 패치들이 있을 경우에 그 패치들을 한데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큰 슈퍼 패치로 저희가 변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그리게이션 슈퍼 패치를 만드는 과정을 이런 모든 작은 패치들이 슈퍼 패치에 참가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홀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컴프레스된 저희 슈퍼 패치 네트워크라고 명명한 이 컴프레스된 넷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게 실제로 그 예시에 해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저희가 슈퍼 패치의 뭔가 중심이 되는 어떤 패치로 선정을 한 것이고 이 초록색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슈퍼 패치로 구성이 되면서 같이 어그리게이션에 된 패치들이 해당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병리학 의사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 이 슈퍼 패치와 같이 어그리게이션 된 이 패치들이 되게 유사한 패스로지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저희가 저거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Mutual Information Theory를 활용을 하여서 이 Conserved Information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요. 75% 정도 이제 컴프레션을 하여도 저희가 한 90%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GNN을 어떻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피처를 배우는데 최적화할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일반적인 되게 다양한 요즘 그래프 뉴럴넷의 방식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좀 착안을 했던 것은 일반적인 그래프 뉴럴넷은 이렇게 그래프 상에 포지셔널한 인포메이션을 사실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상에서는 어떤 튜머 셀과 이뮨 셀들 간의 거리, 뭐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또 뭐 얼마나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지와 같은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그래프 뉴럴넷 트레이닝 과정 중에 엣지 피처로서 활용을 하여서 트레이닝을 하였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측면에 해당을 하는데요. 실은 뭐 딥러닝의 해석 관점에서 사실은 요즘 되게 많은 툴들이 나와 있고 뭐 그래드캠이라던가 뭐 저희가 이제 활용한 이 인테그레이트 그레디언트라던가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프 뉴럴넷의 어떤 방식이 제일 로버스트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서베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였고 다양한 방식 중에 인테그레이트 그레디언트 밸류라고 하는 이 해석 방식이 그래프 뉴럴넷에서 꽤 로버스트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풋 피처, 인풋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결과, 프리딕션 결과의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밸류로서 다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그래프듀얼렛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 그래프듀얼렛의 저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밸류를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밸류들이 국소적으로 각각의 패솔로지컬 피처가 환자의 그런 프로그노시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챌린지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런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런 뭐 서바이벌 데이와 데 스테이터스와 같은 것이 같이 있는 홀슬라이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컴프레스된 그래프 형태인 슈퍼패치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 슈퍼패치 그래프 상의 그래프 뉴럴넷을 통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런 트레이닝된 그래프 뉴럴넷을 활용을 하여서 거기에 그 인테그레이티드 밸류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리스크에 따른 어떤 국소적인 바이오마커 혹은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의 뭔가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페이션트의 스트래티피케이션까지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 뒤에는 실제로 저희가 T그래프를 다양한 사실 암종에 좀 적용을 했지만 클리어셀 레나셀 칼시노마라고 하는 한 가지 암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분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셀 레나셀 칼시노마에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존의 이런 패솔로지컬 실제로 병계 의사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던 그런 지표들과의 비교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그런 딥러닝 방식들과의 비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와 같은 경우는 이 C 인덱스라고 하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측면에서의 accuracy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얀색, 회색으로 있는 것이 WHIS 업그레이드, TNS 스테이지라고 하여서 실제로 병계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료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과 회색이 각각 이 정도의 C인덱스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T그래프를 통해서 나온 이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도를 판별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존의 골든 스탠다드보다 좋은 애큐러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all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서그레이드나 TNS 스테이지 그리고 성별, 나이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나오는 이런 프리딕션의 결과치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다음에 이 T그래프에서 나오는 스코어를 또 첨가를 하였더니 기존의 올보다도 조금 더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면을 볼 수가 있어서 뭔가 저희가 이 개발한 T그래프에서 나오는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좀 못 보던 것들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사실은 좋은 애큐러시, 좋은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얼마나 잘 되냐 그런 것도 좀 계속 판단을 계속 해보고 싶었고 기존의 WHO 아이소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그레이딩 기법에서 사실은 초기 암 환자들의 이 서바이벌 양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말한 T 그래프를 통한 리스크 그레이드를 통해서는 초기의 암 환자들도 이런 서바이벌의 경향이 꽤나 명확하게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이 패치 GCN 그리고 딥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와 유사하게 홀 슬라이드 이미지의 그래프 뉴럴넷을 활용을 하였지만 저희가 제시하였던 그런 포지셔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을 하였고 텐션 MR과 같은 경우는 그래프 뉴럴넷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는 그런 모델에 해당을 하였는데요. 이 서로 다른 모델들과 애큐러시를 비교를 하였을 때 저희 T그래프의 정확도가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할 때는 거의 한 4,000명 정도의 환자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네 가지 서로 다른 캔서 타입과 또 저희가 순우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확보한 로컬 데이터셋과 함께 그 TCJ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NLST라고 하는 데이터셋 서로 다른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또 다 비교를 함으로써 저희 T그래프라고 하는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으로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 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테그레이티 그레디언트, 그 IG 밸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바이오마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 IG 밸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런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이 있는 그런 패솔로지컬 피처를 진짜 잘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IG 밸류를 이제 저희가 다 캘큘레이션을 하고 그 중에서 상위 10% 그리고 하위 10% 그리고 중간에 10% 이런 그룹을 좀 나눠서 하이 IG 그룹, 미드 IG 그룹, 로우 IG 그룹으로 좀 구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사실은 기대를 했던 거는 하이 IG 그룹에서는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솔로지컬 피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고 미드 IG 그룹에는 뭐 거의 영향이 그냥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로우 I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길 기대를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패솔로지컬 피처를 다시 해당 IG 그룹의 패솔로지컬 피처를 들여다보니 하이 IG 그룹에서는 이런 4기, 뭐 WH 아이소그레이드를 기준으로 4th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튜머 셀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미드 IG 그룹 같은 경우는 노멀 티슈 혹은 혈관과 같은 패솔로지컬 피처, 그래서 실제로 뭐 예후와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피처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로우 IG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퍼스트 그레이드의 튜머 셀들 혹은 하이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여서 좀 예후에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솔로지컬 피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확인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패치 단위, 작은 패치 단위로 확인을 했던 건데 저희가 사실은 주장을 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인바이러먼트 단위의 어떤 해석들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시 인바이러먼트 단위까지 확장을 해서 실제로 인바이러먼트 단위로도 이런 하이 IG, 미드 IG, 로우 IG 그룹 같은 것들이 패솔로지컬 피처가 잘 매칭이 되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을 때 병력 의사 선생님들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진짜 잘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아래 보이는 카플란 마이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그런 하이 IG, 미드 IG, 로우 IG 그룹의 이제 피처들을 각각의 환자에서 실제로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하였을 때 하이 IG 그룹에 해당하는 패솔로지컬 피처가 많을 경우에는 되게 일찍 사망을 하고 로우 IG 그룹에 해당하는 패솔로지컬 피처가 환자에 많을 때는 되게 사망률이 생존율이 좋은 그런 것들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이걸 좀 정량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 IG, 미드 IG, 로우 IG, 로우 리스크로 페이션트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이런 페이션트 리스크 그룹과 저희가 상정한 그런 IG 그룹의 그런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을 다 매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션트의 리스크와 이 IG 밸류가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페이션트의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하이 IG 그룹의 카운트가 높아지고 또 페이션트의 리스크가 낮아질수록 이 로우 IG 그룹의 카운트, 실제로 패솔로지컬 피처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앞서는 저희가 사실 IG 밸류 그룹을 뭐 로우, 미드, 하이 그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저희가 10% 단위로 각각의 이제 IG 밸류 그룹들을 다시 다 정리를 해봤을 때 이와 같이 되게 페이션트 서바이벌에 미치는 영향들이 IG 밸류에 되게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카플란 마이어 플러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저런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IG 밸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이 환자의 생존율을 잘 대변할 수, 환자의 생존율과 연관된 패솔로지컬 피처를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는데 저희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 이런 대량의 뭐 저희가 뭐 거의 800장에 해당하는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활용을 하였는데 이 대량의 홀슬라이드 이미지에서 실제로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튜머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것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저희가 그걸 좀 정의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 뉴럴넷을 통해서 나온 피처들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먼저 수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대를 했던 거는 그래프 뉴럴넷을 통해서 나온 피처들은 어쨌든 컨텍스트적인,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적인 피처를 좀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비슷한 인바이러먼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각각의 그래프 클러스터를 좀 확인해 보았을 때 각각의 그래프 클러스터가 서로 다른 패솔로지컬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좀 데이터화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할까를 고민을 하였고 다시 그래서 그래프 단위로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패치 단위로 해석을 하고자
패치들을 다시 클러스터를 해서 이 저희가 뽑은 이 그래프 단위의 이런 피처들이 어떤 패치 클러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이 저희가 하이리스크 그룹들의 패치들을 다 모아서 일단 패치 클러스터를 진행해 보았던 것이고, 한 10가지 서로 다른 패치 클러스터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씩 서로 다른 패설로지컬 피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아래 이제 상단 하단에 보이는 것이 저희 그래프와 이제 클러스터를 한 것이었는데, 한 8개 이제 서로 다른 그래프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중에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 6번이 가장 이제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앞서와 비슷하게 저희가 이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 6번에 해당하는 패설로지컬 피처들을 실제로 환자 안에서 좀 매저를 했을 때, 이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 6번에 해당하는 패설로지컬 피처가 많으면 환자의 생존율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이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 6번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패치 클러스터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좀 정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저희가 이 그래프 클러스터를 하나만 사실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총 8개 서로 다른 그래프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었고, 이 그래프 클러스터들이 어떤 패치 클러스터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냐, 그리고 단순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치 클러스터들의 사실 연관관계, 연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이 서로 다른 그래프 클러스터들이 서로 다른 패치 클러스터들의 연관관계를 대변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이 그래프 클러스터 그리고 그래프 뉴럴넷이 이렇게 서로 다른 패스로지컬 인바이먼트를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양한 그래프 클러스터들을 좀 인베스티게이션을 실제로 병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좀 새롭고 재미있는 패스로지컬 피처를 찾아서 어,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패치 클러스터 사실 0번에 해당을 하는 그런 특징이었고요. 어, 그래프 클러스터 0번이었고, 이 패치 클러스터들 저희가 살펴보니 3번, 5번, 6번 세 가지 패치 클러스터들의 좀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그 세 가지 패치 클러스터들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어떤 혈관 생성과 그리고 면역세포 그리고 암세포 세 가지의 이런 패솔로지컬 피처들이 되게 인터랙션이 있을 때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암종에서도 있을지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때는 단순히 병리학적인 특성만 확인을 하였었는데 그런 지노믹한 특성까지 확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리미테이션과 피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미테이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패치 단위로 이미 좀 잘라서 이 패치 단위의 피처를 좀 뽑다 보니 이런 셀룰러 레벨의 피처는 사실은 좀 미흡한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병리학 의사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좀 로우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하이 리스크로 좀 분류가 됐네. 그리고 또 이거는 하이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로우 리스크로 분류가 됐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았었는데 대부분이 좀 셀룰러 레벨 피처가 좀 헷갈리는 경우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롱레인지 디펜던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넷을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홀슬라 이미지 한 장을 다 좀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그래프 뉴럴넷의 레이어 자체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그래프에서 막 10개를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노드와 노드 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런 패스로지컬한 인터랙션을 좀 보기 힘든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패치 단위의 피처를 뽑고 동시에 근데 셀룰러 단위의 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런 셀룰러 피처와 이런 티슈 피처를 같이 죄송합니다.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시도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하고자 하고, 네, 그리고 GNN과 사실 최근에 이런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 모듈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여서 되게 자연어에 많이 활용된 그런 기법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프 뉴럴넷과 트랜스포머를 같이 이런 혼용해서 활용을 하였을 때 롱레인지 디펜던시도 좀 해결이 되고,
그래프 뉴럴넷의 다양한 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더라 같은 좀 리포트들,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GNN과 트랜스포머를 혼합화해서 가는 이런 모델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권성 교수님의 도움으로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요. 이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의 박재환 교수님, 그리고 오소희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많은 친구들, 그리고 또 선후배분들 도움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